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태형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 이제 PN 접합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이 PN 접합이 아주 중요한데 왜 그런 거 하니 우리가 이제 앞으로 다루게 될 그 전자회로의 소자, 즉 다이오드라든가 그죠? 이 트랜지스터라든가 이런 놈들이 전부 다 그 PN 접합을 가지고 만들죠.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 트랜지스터의 종류에 따라서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지만 이게 이제 얘네들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그 핵심적인 그 물성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중요하게 취급을 하게 됩니다.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간단하게 이 PN 접합을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하는 얘기를 좀 잠깐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 PN 접합을 여러분이 제대로 공부를 하시려면, 그죠? 이미 알고 계실 텐데, 그 물리전자라는 과목이 있어요. 대학마다, 그죠? 아니면은 좀 더 그 물리 쪽에서는 고체물리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반도체 공학이라고도 하고요. 하여튼, 이런 그 분야, 이런 전공 과목들을 여러분이 배우셔야 이 PN 접합에 대해서 상세히 좀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전자회로를 배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자회로를 배우기에 필요한 만큼만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지 않고 이건 제가 이제 차후에 그 물리전자나 고체물리를 강의할 때 자세히 그때 알도록 하고요. 지금은 우리한테 필요한 핵심적이고 중요한 지식들만 훑어가는 그런 작업을 좀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담인데, 그, 대학에서 쓰는 그 주요 교재나 하여튼 그 시중에 나와 있는 전자회로 책들을 이렇게 보면 항상 앞부분에 이 PN 접합, 내지는 이제 그 반도체 물성을 다루는 부분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전자회로 책에는. 그런데 이제 어떤 책은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이 PN 접합을 정말 수박 겉핥기식으로 다루고 있는 책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책은 또 너무 깊게, 그죠? 뭐, 전자열에서 뭐 이런 것까지 다루냐 할 정도로 깊게 다루는 책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게 전부 다 그 저자의 관점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러니까 저도, 뭐랄까, 저의 입장은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앞으로 강의를 해 나가는데 필요한 핵심적인 것만 제가 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그 외에 이제 뭐 그 사고 경향이 물성 쪽으로 자꾸 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 시스템 쪽으로 가는 분들도 있는데 강의를 하다가 만약에 제가 여러분이 더 궁금하다 뭐지 그런 것들은 뭐 저를 괴롭히실 수밖에 없어요. 뭐 카톡으로 보내시든지 뭐 메일을 보내시든지 해서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라는 식으로 그렇게 진행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됐죠? 자, 이제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PN 접합을 이제 공부할 때, 이제 접합이라는 용어를 좀 알아야 되죠. 정션이라고 영어로 표기를 하는데, 여기 보시면 PN 접합이라 그랬으니까 앞에서 배웠던 그 P형 반도체하고 N형 반도체를 붙여놓은 어떤 구조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단순한 접촉이 아니라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풀로 붙인다거나 접착제로 붙이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죠? 하나의 그 물리화학적인 작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좀 참고적으로 좀 써보면 이게 단순한 그 컨택트가 아니라 물리화학적 그쵸? 반응이에요. 이게 그쵸? 반응에 의해 생성된 그쵸? 구조죠. 그러니까 음, 이런 그 물리학적 반응에 의해서 그러니까 두 이 반도체를 우리가 붙여놓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접하는 그 면에 격자 구조가 흐트러지질 않아요. 어긋남이 없다는 얘기죠. 즉, 단일 결정체가 형성되죠. 그걸 우리가 이제 접합,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걸 잠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여기 제가 그 P형 반도체가 하나 있다라고 하고요. 여기 N형 반도체가 있다.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P타입이고 N타입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 얘네들의 그 원자, 즉 실리컨이죠. 그 실리컨 구조가 우리가 공간상에서 일정하게 배열이 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저번 시간에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2차원적으로 그려보면 뭐 대충 SI들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는 거죠. 제가 한번 이렇게 써볼게요. 이렇게 SI. 그쵸? 여기 중간권 제가 이렇게 하나 비운 이유는 왜 그럴 것 같아요? 여기에 SI 100만 개당 하나씩
그렇죠? 하나씩 이 SI 전체 구조를 흐트러뜨리지 않고 비슷한 크기의 불순물을 여기다 집어넣었다 그랬죠. 예를 들어서 P형 같은 경우는 우리 보론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최외각 전자가 어떻게 3개고 하나가 비어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여기 N형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결정 구조를 이루고 있어요. SI가 쫙 이렇게, 그렇죠? 결정 구조를 이루고 있는데 이 안에 인 같은 그 포스포러스 같은 그런 최외각 전자가 5개인, 그렇죠? 그런 SI하고 크기가 비슷한 원자가 이 안에 탁 끼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여기 결정 구조, 얘도 결정 구조다 이런 상황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놈을 이제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놈을 붙일 때 한번 그냥 사고 실험을 한번 해보세요. 얘를 그냥 풀로 딱 붙인다라고 하면, 그렇죠? 여기 이 접촉면,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렇게 제가 접촉면을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얘가 접합면이죠. 접합면. 이 접합면에서 이쪽 P에서 N형으로 넘어갈 때, 그죠? 만약에 그냥 붙인다라고 하면 이 결정 구조가 어긋날 거예요. 그렇겠죠? 만약에 SI가 여기 딱 있었는데 제일 마지막 SI가 얘는 제일 마지막 SI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어긋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하진 않고 물리화학적으로 얘네들을 잘 조절을 해서 여기 SI가 그렇죠? 여기 SI가 그대로 다음으로 이렇게 이어지도록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참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의 그 기술이, 그 인류의 기술이 이런 거는 이미 앞서 있어요. 이미 이런 건 옛날부터 할 줄 압니다. 옛날이라서 뭐 수백 년 전은 아니고 이제 몇십 년 전이지만 몇십 년 전부터 이 정도는 우리가 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결정 구조가 흐트러짐 없이 그냥 얘를 딱 붙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접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접합을 만드는 방법이요. 한 뭐 4가지 정도가 있는데 우리가 그걸 여기서 다루지 않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전자 회로를 다루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만들 수 있다. 그렇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돼요. 됐죠? 자,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격자 구조가 흐트러지지 않고 그냥 단일 결정체가 형성된 구조.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여기 SI 안에 있다라고 하면 이게 지금 접합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그렇죠? 왜냐면 그냥 결정체상으로 그냥 이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그걸 이제 우리가 접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PN 2개를 이렇게 붙여버린다. 됐죠? 근데 재밌는 것이 이걸 이렇게 붙여놓으면 이게 아주 희한한 소자가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첫 걸음에서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이제 한쪽으로만 전류가 흐르는 아주 괴상한 소자가 돼버린다 하는 얘기죠. 자, 이제 그거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우리가 얘기를 해볼 차례입니다. 자, 그러면 PN 접합에 어떤 특성이 있는지 그것부터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접합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으니까 이제 그 PN 접합을 했을 경우에 이제 내부적으로 무슨 일이 생기는지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자, PN 접합의 개방단자 특성 이렇게 제가 제목을 지었는데요. 이 개방단자 특성이라는 게 뭐냐면 이 PN 접합이 되어 있는 여기 이 구조물에다가 내가 외부에서 어떤 전원을 인가하지 않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건전지를 여기다 연결하지 않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얘는 외부 전압 인가하지 않을 경우예요. 인가하지 않을 경우. 그러니까 좀 전원이 없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개방단자라는 말, open circuit terminal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좀 요 상태, 딱 붙이고 난 그 직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는 것을 잠깐 이해해보자. 이게 상당히 기본적인 얘기고 중요한 얘기죠. 자, 차례차례 얘기를 해보면 접합 직후에 그 농도의 불균일이 생기죠. 그래서 전자전공에 확산전류가 생긴다는 이 점. 이제 이걸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자, 여기 이제 그림을 봅시다. 지금 이게 P형이고요. 이게 지금 N형이에요. 여기 지금 마이너스로 표시되어 있는 건 뭐냐면은 억셉터 이온입니다. 억셉터 이온. 그쵸?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이거 P형 N형인데 어쨌든 얘네 골격은 그쵸? 실리콘. 그 실리콘이 그 결정 구조를 가지고 3차원적으로 꽉 이렇게 배열되어 있는 상황인데 실리콘 100만 개당 하나씩 억셉터들이 박혀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가장 좋은 얘가 우리 보론이라고 그랬잖아요. 붕소였단 말이었죠. 이 붕소는 우리가 체외각 전자가 3개라서 항상 하나가 비어 있는데 상온에서는 이 붕소 주위에 그 실리콘이
그쵸? 실리콘에 있는 그 최외곽 전자가 여기 모자란 그 부분에 채워지게 되죠. 그래가지고 그 주위에는 항상 이렇게 홀이 남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쵸? 상상이 되시죠? 그래서 상온에서는 얘는 처음에 그 최외곽 전자가 이렇게 3개밖에 없었지만 주위에 있는 그 실리콘의 그 최외곽 전자가 여기를 채우기 때문에 얘는 이온이 되죠. 마이너스, 전자를 얻어서 마이너스 이온이 되는 지금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 여기 지금 이 동그라미는 전공이죠. 이 실리콘 어딘가에 생긴 이 자유로운 그런 전공들이 여기 이렇게 생겨 있는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기 얘는 뭘 것 같아요? 도너 이온이죠. 도너 이온. 왜 도너라 그랬어요? 전자를 주니까. 그래서 우리 그 P 같은 거, 이 포스포러스 같은 게 최외곽 전자 5개인 이런 원자가, 그죠? 여기 실리콘에 박혀 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전자가 상온에서는 이탈하기 때문에 얘는 플러스인 이온이 되고 이 전자는 어떻게 자유로운 전자가 된 그런 어떤 상황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됐죠, 여러분? 물론 이 안에 제가 그릴 수는 없지만 실리콘이 쫙 깔려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이거보다 더 많죠. 실리콘 100만 개당 하나씩 이런 불순물들이 박혀 있기 때문에 그렇죠? 훨씬 더 많은 거지만 여기 이제 그리지 않은 이런 상태로만 지금 제가 나타냈습니다. 자, 그럼 이거를 딱 붙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여기는 홀이 이 전공들이 풍부하고요. 여긴 전자들이 풍부하죠. 근데 생각을 해봐요. 얘만 딱 띄워놓고 보면 이 전공하고 여기 이온들하고 수가 같아서 얘네들은 전기적으로 중성이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기적으로 중성이에요. 그죠?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여기 지금 이온들은 그죠? 이 결정 구조 실리콘 100만 개당 하나씩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움직일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을 우리가 구속 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구속 전하, 바운드 차지다 이렇게 얘기해요. 바운드 차지.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도너 이온도 하나의 구속 전하들이죠. 구속 전하. 전부 다 바운드 차지예요.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움직일 수가 없고 공간상에 그 이온이 그냥 박혀 있는 상태죠. 그런 상태를 그런 그 결정을 얘네들 이 전자하고 전공들이 막 돌아다니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얘 접합을 딱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여기는 홀이 많고 여기는 되게 작고 여긴 전자가 많고 여긴 전자가 없는 상황이니까 농도가 불균일해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농도가 불균이라면 일어나는 현상이 있었죠. 확산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확산이 생기더라 하는 얘기예요. 즉 어떻게 P 쪽에서 N 쪽으로 전공이 확산되고 이 전공이 이쪽으로 쭉 확산될 거 아니에요. 잉크방울이 물속에서 번지듯이 여기 있는 것이 이쪽으로 쭉 확산되고 전자도 이쪽으로 이렇게 쫙 확산이 될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죠? 자, 그래서 어떻게 여기 지금 전공의 확산 방향이 이쪽이고, 그쵸? 그러니까 내가 한번 써볼게요. 이거는 전공이 확산되는 거고, 그쵸? 그 다음에 전자는 이쪽으로 지금 확산이 되죠. 그쵸? 이거는 전자가 확산이 되죠. 그쵸? 그러니까 붙이는 직후에 이제 확산이 돼 가니까 이 두 캐리어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확산돼 가니까 전류가 생긴단 말이야. 그쵸? 그 확산 전류의 방향은 전공, 이 양의 양전하 방향이 우리 전류의 방향이니까 전류의 방향은 어느 방향으로 생깁니까? 이쪽이죠. 그래서 이렇게 확산 전류가 생긴다는 얘기죠. 확산 전류가 그렇죠? P 쪽에서 N 쪽으로 생길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왜? 이 두 캐리어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쫙 번지기 때문에 이런 전류가 생기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되세요, 여러분?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순차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지만 전부 다가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건데 이 확산 전류가 일어나면서 무슨 일이 생기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확산 전류에 의해서 그거하고 이제 동시적으로 생기는 현상이 있는데 그걸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확산 전류로 인해서 공핍 영역이 생깁니다. 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이 디플레이션 리전이라고 해서 이걸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 지금 아까 제가 그 농도 차이로 인해서 여기 좀 바글바글한 이 다수 캐리어들이 그죠 서로 반대쪽 방향으로 이게 서로 확산이 돼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생기는 건데 그죠? 자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 이 그
P하고 N을 따로따로 띄어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기 그 전자하고 여기 도너 이온들하고 수가 지금 같겠죠? 정기적으로 중성이니까. 그리고 이 전자라는 이놈이 이 도너가 상온에서 전자를 잃어가지고 만들어진 놈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자 하나에 대해서 그에 대응하는 원래 자기가 붙어 있었던 도너가 있을 거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전자하고 그 도너 이온들이 그 수가 같아서 정기적으로 중성일 거라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 보론이 지금 그 붕소가 마이너스 이온이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붕소가 그 주위에 있는 그 실리콘의 전자를 하나 받아가지고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홀, 이 홀은 지금 실리콘 어딘가에 생겨 있는 홀이겠죠. 그러니까 이 홀, 즉 전공의 수하고 이 억셉터의 억셉터 이온의 수하고 지금 같은 그런 상황일 거라고요. 근데 여기서 확산이 생긴다고 생각을 하시면 여기 있는 이 전자만 일단 생각해 볼 거예요. 전자가 이쪽으로 쭉 가요. 바글바글 하던 전자가 여기 없기 때문에 이쪽으로 쭉 퍼져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N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서로가 처음에는 중성이었는데 지금 전자가 이쪽으로 빠져나갔죠. 그러니까 아까 이 전자에 해당되는 원래 그놈이 붙어 있었던 도너 이온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 전자가 빠져나가니까 외톨이들이 이제 존재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그거는 가장 이 접합 부근에서 제일 먼저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접합 부근에서 얘네들이 쭉 빠져나가니까 요놈들은 어떻게 돼요? 요놈들은 외톨이로 남게 된다는 얘기죠.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자,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여기에서 얘네들이 빠져나가면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지겠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 전자에 의해서 커버되지 않는, 예? 새로운 이온들만 남는 그런 영역, 그런 층들이 여기 생기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층을 이렇게 한번 점선으로 표시를 해볼게요. 됐죠? 자, 그래서 요런 놈들이 생기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전자가 이쪽으로 빠져나간단 말이야. 그러면은 아까 이 전자가 커버하고 있는 이 이놈들이 그렇죠? 이 전자가 이제 더 이쪽으로 가버리니까 더 이상은 얘네들이 얘에 해당되는 전자가 전자래 홀이 없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얘가 이렇게 다 이쪽으로 건너가서 이런 상태가 돼버리고 여기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버리다라는 얘기죠.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 접합 부분에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확산 전류가 생기면서 여기에 이 캐리어들로 커버되지 않는 이런 이온들만 남겨있는 그런 영역들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 영역을 우리가 이 공핍 영역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거. 그쵸? 여기. 왜 공핍 영역이에요? 이 다수 캐리어가 없거든요. 디플레이션이거든요. 없기 때문에 여기 그 층을 우리가 이 공핍 영역이다. 책에 따라서는 공핍층이다 이렇게 하는 책도 있어요. 여기는 리전을 썼는데 공핍층이다 해서 레이어를 쓰는 저자들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영역이 여기 하나 생기더라는 얘기예요. 이 영역을 그 공간상에서 여기는 플러스 양전하고 여기는 음전하만 이렇게 공간상에 분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을 공간전하 영역이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영어 표기가 space, charge, 그죠? region 혹은 density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공간 전하 영역이라고 표현하는 분도 있고 공핍 영역이라고 표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게 전자회로를 배울 때 우리가 중요한 거는 PN 접합이 아무것도 전원을 연결하지 않았을 때 그렇죠? 그냥 PN 접합만 딱 시켰을 때 이 접합 부근에 공핍 영역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 영역에는 그렇죠? 이런 다수 캐리어들이 없어요. 없고 오로지 그 공간상에 박혀 있는 구속 전하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이런 전하들 그 층이 있더라. 그게 이제 공핍 영역이라는 얘기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공핍 영역이 생기면 이게 보세요. 이쪽은 플러스만 있고 이쪽은 마이너스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기장이 생긴다는 얘기죠. 여기에 이렇게 향하는 전기장이 생긴다는 거.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얘기죠. 전기장이 여기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산 전류로 인해서 공핍 영역이 부득이 생기게 되고 그 공핍 영역으로 인해서 전기장이 이렇게 형성이 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전기장이 뭡니까? 아주 쉽게 얘기하면 1쿨롱이 받는 힘이죠.
그러니까 전기력이에요, 전기력. 그러니까 전기력이 1쿨롱당 받는 전기력이 이쪽 방향으로 생기는 거예요. 전기력이 이쪽으로 이렇게 생기는. 그렇죠? 내부적으로 이런 전기력이 생겨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전기장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이 전자가 여기 둔 놈이 이리 갔어요. 근데 가면서 여기 이 플러스를 홀로 남기게끔 해주거든요. 근데 이게 처음에 전자가 갈 때는 괜찮은데 자꾸 넘어가면 이게 플러스 홀로 남는 이온들이 점점 많아지죠. 그럼 얘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 이쪽에서는 홀이 이쪽으로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홀이 이쪽으로 올 때 이 플러스 힘에 의해서 못 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바글바글한 상태예요. 지금 상상을 해보세요. 바글바글해서 홀이 이쪽으로 오고 싶은데 아까 전자가 남기고 떠난 이 플러스 이온들이 이 홀에 이쪽으로의 진입을 막죠.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 확산하려는 그 캐리어, 전공이나 이 전자에 대한 전위 장벽을 형성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죠. 그러니까 이 PN을 딱 붙여놓으면은 그 전공이고 전자건 간에 그 바글바글함으로 인해서 서로 다른 방향으로 퍼져나가고 싶지만 얘네들이 그쪽으로 넘어가면서 남기고 간 얘네들, 이 외로운 그렇죠? 이온들이 그 차후에 들어오게 될 그 캐리어의 확산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확산이 끊임없이 일어나질 않고 일정한 상태에서 이 전기장과 이 확산하려는 정도하고 이 전기장이 주는 그 힘하고 딱 밸런스가 맞춰졌을 때까지만 확산이 일어나고 그 이상은 더 일어나질 않는다는 얘기죠.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 PN 접합 개방단자 특성에서 중요한 건 바로 이거죠. 딱 붙여놨을 때 이 내부적으로 전기장이 생기게 되고 이 전기장은 곧 여기에 뭘 만듭니까? 전압을 만들죠. 그러니까 그 전위 장벽을 여기서 만들어낸다는 얘기죠. 더 쉽게 얘기하면 제가 그 전자회로 첫걸음 할 때는 그런 식으로 설명을 했는데 여기 플러스가 있고 여기 마이너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습은 필사 이거하고 아주 비슷하죠. 여기에 이렇게 건전지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건전지가. 그렇죠? 내부적으로 그렇죠? 이 건전지가 몇 볼트짜리예요? 몇 볼트짜리인지 나중에 계산해 보면 알겠죠. 그러니까 어떤 그 볼테지가 있는 건전지가 여기 하나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건전지라는 게 사실 뭡니까? 건전지는 여기 플러스 극에 플러스 차지들이 있고 마이너스 극에 마이너스 전하들이 분포되어 있는 그런 장치가 건전지 아니에요? 그게 배터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내부적으로 확산 전류에 의해서 이런 배터리가 하나 생겨 있는 거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배터리 때문에 여기 있는 이 전공이 이쪽으로 넘어가려고 해도 이쪽이 지금 양극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얘 힘 때문에 넘어갈 수가 없는 거죠. 이해가 돼요? 마찬가지로 얘도 전자도 여긴 바글바글해서 이쪽으로 가려고 했더니 여기 어떻게 아까 홀이 남겨준 이 이온들 이 전하들 때문에 넘어가질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막힌 상태가 돼버린다는 얘기예요. 자, 확산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고 그쵸? 이렇게 근데 이걸 왜 우리가 전위 장벽이라고 표현하냐면, 그죠? 이 전공의 입장에선 얘가 장벽이죠. 왜? 아까 전기장이 없을 때는 그냥 그 바글바글거림에 의한 그 열적, 통계적인 현상에 의해서 그냥 지나갔지만, 이제는 이놈에 의해서 막혔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굳이 여길 넘어가려면 이 장벽을 넘어야 되죠. 즉, 이 플러스 힘이 얘한테 밀치는 힘을 이겨야 그걸 오버컴 해야 이쪽으로 넘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는 얘가 하나의 장벽이 되는 겁니다. 마이너스 홀, 여기 전자 입장에서도, 그렇죠? 이 내부적으로 생기는 이 볼테지가 전이 장벽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유도도 해보겠지만 그 확산 전류라는 것은 그렇죠? 아까 확산 전류가 지금 P에서 N 쪽으로 이렇게 간다 그랬잖아요. 여기 이제 확산 전류가 이렇게 일어난다고 그랬는데 이 확산 전류는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 공핍 영역의 전압, 이 V0에서 결정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V0가 크면 이 건전지가 이제 큰 놈이 있는 거니까 확산이 일어나기 어려운 거고 이놈이 작아지면 확산 전류가 잘 일어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 접합 상태에서는 확산 전류 때문에 생기는 이런 이온들에 의해서 전기장과 전이 장벽이 생겨서 더 이상 확산 전류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생기더라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다고요. 됐죠, 여러분? 다음으로 넘어가죠. 자, 지금까지 배운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확산, 그 농도 차이에서 확산이 일어나고 전기장 생기고 전이장벽 생기죠. 그렇죠? 그럼 거기에서 우리 얘기가 끝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더 나가죠.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 일단 그 얘네들은 지금 없는 상황이니까 제가 이걸 좀 지워보겠습니다. 이렇게 디플레이션 리전이 생겼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그러면 아까 제가 그랬죠. 확산 전류가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생기면서 여기 이제 전기장이 그쵸? 이쪽 방향으로 생긴다 그랬어요. 그래서 더 이상의 확산 전류를 막아주는 일종의 그 팽팽한 그 긴장감이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디플레이션 리전이 그쵸? 그 공핍 영역이 이렇게 생겼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자, 그러면 지금 전기장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 지금 홀이 바글바글해서 이쪽으로 넘어오려고 해도 이 플러스가 얘를 밀치기 때문에 더 이상 넘어가지 못하죠. 확산 전류가 막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제 봐요. 얘가 처음에 확산이 일어나서 이렇게 공피층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는 여기에서 더 이상 확산 전류가 안 생길까요? 이제 끝날까요?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그걸 이해하셔야 되는데 마치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여기 확산 전류가 생기면서 여기 이런 공핍 영역을 만들고 전기장 때문에 더 이상 확산 전류가 안 생긴다 그래서 확산 전류가 이제 끝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지금까지 얘기 안 한 게 있는데 여기 지금 그린 거는 내가 다수 캐리어들 불순물들만 그렸고 지금 여기에 상온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일들 중에 하나가 뭐죠? 전자 전공 쌍이 생기죠. 그럴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실리콘 바다 아닙니까? 바다. 지금 여기 이런 이온들은 100만 개 하나씩 박혀 있는 거고, 이건 지금 실리콘 바다인데, 그 실리콘에, 어떻게? 지금 전자 전공 쌍이 계속 생기고 있단 말이에요. 생겼다 없어졌다, 생겼다 없어졌다 계속 그러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 이제 봐요. 그 얘기를 여기다 같이 이제 내가 겹쳐볼게요. 지금 전기장이 형성돼 있어요. 근데 여기에, 갑작스럽게 여기에 전자 전공 쌍이 생겼다고 합시다. 자, 전자 하나 생기고, 전공이 생겼다고 하자고요. 그럼 여기 딱 생긴 열에 의해서 전자 전공이 여기 어딘가 생겼을 거 아니에요. 여기도 물론 생기겠지만 지금 나는 관심 있는 게 여기란 말이에요. 그럼 생겼어요. 그러면 이 전기장은 지금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 전자가 어느 쪽으로 갈 것 같아요, 여러분? 전기 전공이 딱 생겼으면 여기에 이 내부적으로 이 전기장이 상당히 강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강한 전기장이 생기거든요. 그럼 이 전기장이 이 플러스가 얘를 쫙 빨아들이겠죠. 이거 마이너스니까 얘는 이쪽으로 갈 거예요. 그리고 이 홀은 이쪽으로 가겠죠. 맞죠? 그러니까 이 안에서 이 공핍층에서 생기는 전자 전공 쌍은 전자는 이쪽으로 전공은 이쪽으로 갈 거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이게 한두 개입니까? 여러 개가 생기겠죠? 맞아요? 여러 개의 전자 전공 쌍이 생기는데 전자 전공 쌍이 생길 때마다 이런 흐름들이 계속 생길 거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이게 지금 전공은 이쪽이니까 지금 어떻게 돼? 얘는 전류 방향이 이쪽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쪽 방향으로 뭐가 생기는 얘기입니까? 이런 방향으로 전자 전공에 의한 뭐가 생겨요? 드리프트 커런트가 생기죠. 왜 드리프트입니까? 전개에 의해서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전자 전공쌍이죠. 전자 전공쌍에 의한 그죠? 드리프트 전류가 이 방향으로 생기게 되는 거죠. 아까 확산 전류는 어느 방향에 있어요? 홀이 지금 이쪽으로 가니까 확산 전류는 지금 여기다 참고적으로 같이 붙입시다. 이쪽 방향이었죠? 그쵸? 이거 제가 좀 이렇게 확산 전류는 이쪽 방향이었다. 그쵸? 요거는 확산 전류였고 그쵸? 지금 여기에 전자 전공쌍도 계속 생기고 있으니까 얘네들은 또 이런 흐름을 만들어서 그쵸? 전자 전공쌍 드리프트 전류는 이쪽으로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봐요. 얘가 그쵸? 얘가 지금 이쪽으로 가고 얘는 이쪽으로 가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얘는 왜 홀로 남았습니까? 여기 있는 전자가 이쪽으로 확산돼 나가기 때문에 홀로 남았잖아요. 그런데 이 전자 전공쌍에 생긴 이 전자가 만약에 이쪽으로 간다라고 하면 얘는 더 이상 홀로가 아니죠. 이해가 되세요? 그럼 얘는 더 이상 홀로가 아니면서 이쪽으로 가버리니까 그렇죠? 상대적으로 여기 전기장이 좀 약해지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전자가 이쪽으로 갔던 이 전자가 반드시 이쪽으로 갔던 전자가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지금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전자가 여기에 생긴 수많은 전자 전공쌍이 있을 텐데 전자가 이쪽으로 다 간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럼 여기 아까 홀로 남아있던 놈들 이젠 더 이상 홀로가 아니죠. 얘네들처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다시 확산이 또 일어나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쵸? 다시 또 확산이 생긴다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확산이 생기면 여기 전기장이 생겨서 확산전류 끝. 그게 아니고 동적인 개념이라고요.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확산전류는 계속 생기는 거예요. 왜? 여기에 동시적으로 또 전자전공쌍이 생겨서 또 이런 흐름이 생기죠. 그럼 여기에 있는 전자들이 이쪽으로 무대기로 가면 얘네들이 더 이상 홀로가 되지 않고 따라서 전기장도 약해지니까 또다시 확산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럼 또 전자전공쌍은 계속 또 생긴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 확산 전류하고 이 드리프트 전류는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라고요. 그리고 확산 전류도 계속 안에서 생기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소수 캐리어.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제가 말한 것처럼 이 소수 캐리어에 의한 그 드리프트 전류하고 다수 캐리어에 의한 확산 전류. 즉, 왜 다수 캐리어라고 얘기했냐면 여기 지금 P형하고 N형인데 P형에서는 홀이 다수 캐리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다수 캐리어. 그리고 여기서는 전자가 다수 캐리어니까 확산 전류를 주도하고 있는 건 지금 다수 캐리어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수 캐리어에 의한 확산 전류 이놈하고 빨간 놈하고 그 다음에 소수 캐리어에 의한 드리프트 전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만약에 내가 그 전자하고 전공이 생겼다라고 하면 이 전자 같은 놈은 여기서는 지금 소수 캐리어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그런 의미에서 소수 캐리어라고 쓴 거예요. 이 소수 캐리어는 드리프트 전류하고 그쵸? 서로 같아진다는 얘기야.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 PN 접합은 여기까지 아셔야 여러분이 그 전자회로에 필요한 어느 정도 지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제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이제 접합이 됐을 때 홀 농도, 전자 농도 차에서 확산이 일어나면서 동시에 여기 외로운 얘네들을 남겨놓고 얘네들이 전기장을 만들어서 확산을 방해하는 그런 경향이 생기죠. 근데 그거하고 동시에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여기 이렇게 내부적으로 어디서나 다 같죠. 전자전공쌍이 생기고 여기에 각 전자가 여기에서 생긴 전기장 때문에 서로 또 다른 방향으로 가서 여기를 또 다시 메꿔주는 그렇죠? 더 이상 외롭게 하지 않는. 그럼 또 다시 확산이 일어나고 또 드리프트 일어나고 확산이 일어나고 드리프트 일어나고 계속 그게 일정하게 반복이 된다는 얘기죠.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평형 상태에서 즉 어떻게 우리가 이 드리프트 커런트의 확산 전류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이 드리프트 전류를 IS라고 할게요. 그럼 내가 이게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어디서? 이게 평형에서 이퀄리브리엄 평형에서 이런 상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PN 접합을 딱 했을 때는 이 상황이 지금 이 접합 부근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죠. 확산도 생기면서 여기 그 전자전공쌍인 드리프트 전류도 생기면서 이 두 전류의 양이 같아지는 그 상황에서 이 공핍증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왜 얘가 지금 내부적으로 끊임없이 동쪽으로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만약에 볼 수만 있다면 항상 이런 층이 생겨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렇지만 계속 이런 일이 동쪽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일종의 그 팽팽한 긴장감이 이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드리프트하고 그 확산 전류가 계속 생겨서 서로 같은 거예요. 같았을 때 여기서 만들어지는 이 공핍증 그리고 그때 생기는 이 전이 장벽 그게 있는 상황 그게 바로 그 PN 접합이 그 개방단자에서 생기는 특성이다. 그렇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굉장히 정성적으로 알아봤는데 이제 우리가 여기 이제 뭐 구체적으로 이 디플레이션 리전의 넓이가 얼만큼 되는지 이제 여기 또 그 전이 장벽이 얼만큼 되는지 그런 거 이제 다 우리 계산을 할 겁니다. 일단 정성적으로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 더 찝어드리면 제가 좀 이런 얘기를 자꾸 하기 때문에 이제 자꾸 물리전자 쪽으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그런 그 의문을 갖는 분들이 있어요. 그 사고 그 경향이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불성적인 사람들은 자꾸 그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여기서 지금 그 뭡니까?
이 다수 캐리어들, 그러니까 전공하고 전자가 서로 확산될 때는 이게 지금 바글바글한 것들이 쫙 이쪽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전자전공쌍에 의해서 생긴 드리프트 전류도 있다 그랬는데, 이게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은 좀 납득이 안 돼요. 왜냐면 이 확산 전류는 이 다수 캐리어들에 생기는 거 아니에요? 이 무대기로 지금 이렇게 가는 거고, 여기 지금 전자전공쌍 드리프트는 아주 조금 생기는 그런 소수 캐리어들 때문에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전에 배웠죠. 여기 예를 들어서 뭐 잠깐 복습을 해보면 이 P형 여기서 얘의 농도가, 그렇죠. 이 P의 농도가 거의 NA라 그랬죠. 이 억셉터 이온의 농도하고 같고, 그 다음에 N은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N은 이 NA분의 NI 제곱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굉장히 작죠.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열적으로 생기는 이 전자 전공 쌍들은 이런 소수 캐리어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수로 얘기하면 상대가 되질 않죠.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몇백만 배 차이가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이 두 전류가 같겠느냐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건 여러분이 이걸 농도의 관점에서만 생각해서 그래요. 왜냐하면 이 전류라는 것이 사실 뭡니까, 여러분? 전류는 농도가 아니에요. 전류는 이게 전류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단면적을, 그죠? 어떤 단면적을 단위 시간당 얼마나 많은 전하가 지나가느냐, 그죠? 이게 바로 전류지. 맞아요? 전류는 이 전하량이 얼만큼 많으냐가 결정한 게 아니라 단위 면적을 얼마나 많은, 그죠? 빈도수죠, 빈도수. 얼마나 많은 그 전하가 지나가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떻게 이 디퓨전하고 드리프트가 같아질 수 있냐면, 디퓨전은요, 예를 들어서 100만 명이 이 경계선을 100만 명이 아주 천천히, 그렇죠? 기어가듯이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때 생기는 전류고, 여기 지금 이 드리프트는 여기에서 생기는 거는 하나씩밖에 없어요. 그렇죠? 하나인데 이 지나가는 속도가 엄청나게 빠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1초에 100만 명이 한꺼번에 천천히 지나가는 거하고, 그렇죠? 1초에 100만 개의 전자가 순차적으로 생겨서 계속 지나가는 거하고, 어쨌든 같죠? 초당 지나간 전하량은 같잖아요. 100만 개가 한꺼번에 지나가는 거나, 맞아요? 아니면은 하나씩, 그렇죠? 100만 분의 1초마다 하나씩 지나가가지고, 그렇죠? 그렇게 지나가는 거나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게 같아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의문이 좀 풀리시는지 모르겠네요. 됐죠? 네,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좀 얘기가 길어지는데, 자꾸 이제, 저도 그런 의문을 품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또 설명을 하는데요. 지금 설명으로는, 확산할 때 전자가 이쪽으로 지나가고 전공이 이쪽으로 이렇게 간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전공이라는 것이, 그죠? 실제 입자라고 우리가 간주하고 지금 해석을 하고 있지만, 전공이 왜 그러냐면, 그 비어있는 자리죠.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전자가 비어있는 자리가 지금 전공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전자가 이리 가고 전공이 이리 간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엄밀하게 얘기를 하면 전자가 지금 이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여기 지금 홀이 뭐였어요? 이 억셉터 주위에 실리콘 어딘가에 구멍이 생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전자가 구멍을 이렇게 메꾸는 거죠. 그죠? 구멍을 이렇게 메꾸니까 여긴 순수하게 이온만 남는 거고, 그렇죠? 여기는 어떻게 플러스 이온만 남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우리가 다른 관점에서 보면 전자가 이렇게 갔고, 아까 그 구멍은 어떻게 돼요? 이쪽으로 다시 오게 되는 거죠.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거 설명을 할 때는 전자하고 홀이라는 두 입자가 실제로 있어서 전자는 이리 가고 홀은 이리 가고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그렇죠? 우리가 그런 식으로 더 실제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 전자가 실제 움직이는 건 이 전자인데, 이 전자가 이쪽으로 넘어가서 이 홀을 메꾸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결과적으로 봐서 전자가 넘어갔으니까 여기 플러스 이온만 있는 거고, 여긴 홀을 다 메꿔줬으니까 여긴 뭐만 있어요? 마이너스만 있는 거다 하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려면 그렇게 이해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됐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가 PN 접합 그 개방단자 특성을 알아봤는데요. 이제 그 다음 시간부터 좀 더 이제 계산적인 측면에서 보게 될 텐데, 그걸 정성적으로 여러분이 좀 이걸 이해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PN 접합을 딱 시킨 그 직후에 농도차 때문에, 그렇죠?
확산 전류가 생기는데 확산 전류가 생김하고 동시에 전기장과 전이장벽이 생기니까 어느 순간에서는 확산 전류가 멈추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 확산 전류가 멈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얘기한 거하고 동시적으로 또 여기에 계속 전자전공쌍은 생기고 있으니까 얘가 내부적으로 생긴 전기장 때문에 드리프트 전류가 또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확산 전류가 계속 생기고 드리프트도 생기면서 둘이 완전히 같아지는 상황이 여기 벌어지더라. 그런 상황에서 여기 E가 있고 전위 장벽이 있더라 하는 걸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돼서 여러분? 예, 좋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